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동안에 관세와 관련해서 희망적인 뉴스들이 좀 전해졌었는데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상황들 잠시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암호화폐 움직임도 괜찮았는데요. 그 이유는 관세 정책의 완화, 그리고 연준의 등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특히 지난 금요일에 연준 인사들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밝힌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개입이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물론 그 뒤에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 언론에서는 앞서 발언을 가지고서 좀 기사화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연준 인사들이 가령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통화 정책은 이러한 위험을 최선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향후 문제가 생길 때 개입할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로 봤을 때도 전날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다 하회를 했는데 더욱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무려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문제가 된 부분이 미시간대 지표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크게 악화가 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있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이런 움직임을 만약에 실제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겠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불안감, 공포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에 관해서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시장은 관세 전쟁의 완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그렇게 해석될 만한 요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팔리는 아이폰이 모두 해외에서 최종 조립된 수입품이고 이 중에 87%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 국채와 주식의 가치가 동반 하락한 이후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했고 주요 전자제품 관세까지 추가로 면제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물러섰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는데요. 다시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후퇴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단지 다른 관세의 범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전자제품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기조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쑥대밭이 된 것은 물론이고 현재 더 중요한 미국의 어떤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미 국채가 계속해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30년물 국채 금리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미 국채가 더 이상은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상호 관세를 유예를 했는데도 이 움직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또 폭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연이어서 이런 큰 폭락을 하는 것은 또 이례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본격적으로 등판을 해서 뭔가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는지 상당히 주목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로는 소매 판매 지표와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활동 지수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부활절로 미 증시는 휴장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에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오렌지 도트에는 관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이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음을 알렸습니다. 네, 과거 패턴대로라면은 오늘 추가 매수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자제품 관세 제외 소식이 전해지고 몇 시간 만에 비트코인은 주말 최고가인 85.9K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셜상에는 관세 면제, 트럼프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시장의 어떤 전망들이 다시 긍정적인 스탠스로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부응해서 거래량도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거래량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840억 8천만 달러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한 주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서는 한 주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구간들보다도 월등하게 거래량이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바꾸기를 하면서 상승세가 힘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미결제 악정도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15.8%가 24시간 동안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많은 관심들이 돌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이 투심이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지표는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영구 선물 가격과 비트코인 현물 가격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트레이더들의 심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이죠.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는 영구 선물 가격보다는 이 현물 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트레이더들이 시장에서 점차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수 구간일 때는 가격이 침체 국면을 보입니다. 그만큼 선물 거래 시장에서 시장이 얼마나 활력을 띠는가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부양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높은 구간을 가리킬 때 플러스로서 크게 상승할 때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있고 이 얘기는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 압력이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줄어들다가 양전환을 하고 나서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이렇게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요, 결국은 특정한 이벤트에 따라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것들보다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중요한 주체인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 지갑에서 꾸준히 매집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에 들어서 가지고 계속해서 축적을 하면서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중요한 주체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관세 이슈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 천문학적인 자본이 증발하는 가운데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자신만의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랩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ERC20 토큰인데요. 최근에 280만 개의 활성 지갑을 통해서 무려 4만 5천 건의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4만 5,900개의 비트코인이 이동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인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이런 움직임들은 상승을 위한 기반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온체인 지표 6개를 조합한 이 Everything Indicator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도 현재 낮은 국면을 유지를 하면서 주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바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두 번의 상승장에서도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만큼의 이 수준으로 반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중요한 구간들까지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과 기조가 아직까지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는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립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역시나 가장 큰 관심사는 관세 이슈입니다.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경기 침체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앞서 언급드렸듯이 국제시장이 교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가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레이 달리오와 제이미 다이먼이 입을 열었는데요. 먼저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는 M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부채 증가가 새로운 일방적 세계 질서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경기 침체보다도 더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약 30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 시장이 조만간 교란을 겪을 수 있고 결국 이는 연준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와 유사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됐을 때는 유동성 자산인 비트코인의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이 가치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기관들도 다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업체인 언체인드의 조 버넷이라고 하는 연구원은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년 뒤 18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고 10년 안에 비트코인은 금시가총액에 다다르거나 이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그 근거가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마차 산업보다 가치가 높다. 즉 금이 마차 산업이고 이 비트코인은 자동차 산업의 비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SEC의 태스크포스 팀의 원탁 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마크 우에다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냈습니다. 즉 중장기적으로도 물론 해결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도 빠르게 뭔가 이 기업들이 본인들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에서 충격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온도 파이낸스와 더불어서 RWA 섹터에서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만트라가 하루 사이에 90% 이상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테라 루나 사태에 비견되는 것이고 팀의 러그풀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즉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도망을 간 것 같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트라 CEO가 직접 등판을 해서 팀과 무관하고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요. 결국은 신생 프로젝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생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위성 자산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적은 비중을 가져가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비중 있게 담고 가야 되는 자산은 결국은 더 검증되고 더 오랫동안 시련을 겪어온 핵심적인 자산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만트라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꾸준히 시황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81K에서는 매수벽 그리고 88.5K에서는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또 변화의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물량들을 매집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나머지 모든 고래들이 물량을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그동안에 매수가 더 우위에 있다가 다시 매도가 더 우위에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개장 이후에 반등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은 촬영 시점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변곡점에 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지금 22평선을 드디어 상방 돌파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2평선도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하회를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많은 격전을 치렀고 이 구간이 매물대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이 중요한 이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격전을 치르고 굳건하게 자리를 잡는지 여부들을 지켜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더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202평선과 122평선을 회복한 이후에 더 본격적인 전고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에서 워낙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미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쌍바닥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지금 지지를 받고 본격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MACD 상으로는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RSI 상으로 지금 이평선을 상방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중립 구간인 50을 또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여부는 관세 정책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